자, 허니지의 노래와 함께하는 17번째 3프로 상담소의 2부의 순서를 이제 시작을 해야 될 텐데요. 제가 사연 하나 좀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전남 목포에 거주하는 63살 된 남자입니다. 간략한 제 소개를 드린다면 저는 상업고등학교를 나와서 한진 계열사에서 약 10년가량 근무한 후에 고향으로 돌아와 소기업의 격리과에서 근무를 주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겐 본태성 진전증이라는 증세를 갖고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온몸이 떨리는 증상입니다. 이 수전증처럼요. 아무튼 겨우 마련한 아파트가 있었는데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고 그 돈으로 주식 투자를 했었지요. 처음 시작하면서 아무런 지식도 없는 제게 주식 외상거래도, 신용이죠. 외상거래도 뛰어들었고 정해진 수순처럼 손해를 보곤 했는데 결정적으로 미국 9.11 테러 전전날 외상거래로 주식을 몽창 샀었습니다. 겨울은 완전히 거지가 되다시피 했었고 임대 아파트에서 지금은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올 2월 말일자로 경비직도 그만두게 되었고 재취업은 되지 않고 있는데 소득은 국민연금 약 60만 원이 전부고요. 아내도 별다른 특기나 배움이 없어서 앞날이 막막합니다. 작년에 제 순수한 자금으로 900만 원, 이거 완전히 여유 자금입니다. 이 900만 원 정도를 마련해서 3월경에 주식 투자를 했습니다. 이번에 외상거래 없이 순수 자본으로 대형주 위주로 투자를 했는데 약 300만 원 이익이 났습니다만 삼성전자, 포스코, 한전, 대한항공, 하나 등으로 사고팔고 했는데 두려움이 많다 보니 20-30만 원만 이익이 나도 팔곤 했더니 이익은 났지만 생각만큼 크진 않았습니다. 취업은 힘들고 노후 생활 자금은 벌어야겠어서 시작한 투자입니다. 욕심으로는 월 100 정도 수입을 올렸으면 합니다. 물론 저의 소망입니다. 고명하신 전문가분들께서 지도를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건승하기를 빕니다. 아유 참 이게 막막하네요. 왜냐하면 이제 노년, 중년을 넘어서 이제 노년으로 이제 접어드시는 연세죠. 63세라는 게 아까 우리 김학준 센터장께서 정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이제 정년이 되는 그 무렵이고 아마도 아파트라든지 건물의 경비일조차도 이 나이가 되면은 다른 분에게 물려주셔야 될 그 정도인데 900만 원의 여유 자금으로 주식 투자를 해서 월에 어떻게 100만 원 정도라도 수입을 올렸으면 하는데 참 어렵네요. 예, 어렵네요. 네, 그죠? 예, 900만 원 지금 버시고 국민연금으로 조금의 수입이 있는 게 전부다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건강까지 안 좋으시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네. 근데 일단은 뭐 저는 좀 기대 수익률을 당연히 이제 낮추셔야 되고요. 원금이 900만 원이고 한 300만 원 버셔서 지금 1,200만 원이라고 치면요. 월 100만 원씩 벌면은 연간 수익률이 100%를 기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지난 40년 동안에 연평균 한 9% 올랐습니다. 이제 배당 합치면 한 연간 한 10% 번 거고 지난 10년 동안에는 연평균 한 3.5%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뭐 연간 수익률 100%를 기대하신다고 한다 그럼 제 생각에는 조금은 일단 눈높이를 낮추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또 너무 좀 뻔한 이야기 같아서 들으기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만은 뭐 야구 선수가 홈런을 치기 위해서도 일단 뭐 어깨 힘을 빼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어깨 힘을 치고 치다 보면 홈런이 또 나오고 하는 건데 조금 기대 수익률이 굉장히 좀 큰 것 같고요. 또 이분께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900만 원 지금 버셔서 1,200만 원은 정말 소중한 돈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돈인데 저는 증권회사에서 오래 근무하다 보니까 이게 투자라는 게 절대적으로 가진 사람들에게 유리한 게임 같아요. 그 사람들이 뭐 똑똑해서도 있지만 자동적으로 여윳돈을 갖고 투자하다 보니까 뭐 시장이 떨어져도 계속 투자할 기회를 잡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시드머니가 없으면 여윳돈이 없어서 계속 우리가 투자를 계속 어떤 자산이 가지고 있는 건데 저는 이 게임이라고 하는 게 제가 뭐 지난번에 나와서도 이 토마 피케티라고 하는 좌파 경제학자가 장기적으로 봤더니 이게 노동에서 버는 것보다 자산 가격이 더 많이 올라서 불평등이 강화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투자하고 사는 건 되게 좋은 건데 그 결과가 불평등이 강화됐다는 거는 자산 가격 올라가면서 돈 있는 사람들이 더 번 거거든요. 그럼 그들이 가질 수 있는 거는 철저하게 여윳돈을 가지고 분산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길 수 있었던 거기 때문에
제가 뭐 이분께 참 조언 드리는 게 조심스럽습니다만은 내가 부자가 아니더라도 부자처럼 투자해야 돈을 벌 수 있는 게 이 시장의 생리이기 때문에 네. 시장은 그 돈의 성격을 보지 않아요. 내가 빈자인지 부자인지 시장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만 투자에 있어서는 저는 부자처럼 기대 수익률을 낮추고 또 여윳돈을 가지고 해야 장기적으로 거기서 좀 이제 불어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조금 뻔한 말씀을 드리게 돼서 되게 죄송스럽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많은 가슴 아픈 사연들도 있고 또 저희가 어떻게 해서 도와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하는 사연이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지금까지 많은 사연들 중에도 이 63살 이분의 사연이 제가 읽으면서 너무 먹먹했어요. 사실은 63세 되면 주식도 하던 것도 좀 줄여야 되는 나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생애 주기의 어떤 주식 투자라고 하면은 네. 소득 대비 지출, 지출 대비 소득의 비율이 가장 왕성한 나이가 제가 통계를 보니까 47, 48 한국 사람들 기준으로요. 근데 이제 63세 되면 이제 이 픽스드 인컴 자산들, 그러니까 연금이라든지 채권 이자라든지 배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그런 거는 이제 국민연금 60만 원 외에는 없고 전 재산이라는 게 물론 이제 다른 것도 일부 있으실 수 있겠죠. 임대주택의 보증금이라는 게 있을 주거에 관련된 걸 빼면은 한 1,200만 원 이 정도시니까 야 이걸 주식해서 진짜 손실이 나면은 어떡 하시나. 그죠? 이제 직업도 없으실 가능성이 많고 또 건강이 또 걱정되기도 하고 오늘은 어떻게 첫 사연 그 호주의 50대 자영업 식당 하시는 분서부터 시작해서 이 가장의 이 삶의 무게에 대해서 절절한 그런 건데 경비직이나 그 외에 조금 건강에 큰 문제가 없는 그런 직장이 좀 생기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냥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 뭐 그런 직장이 꼭 이분에게 생겨서 또 가능하면 집 가차운 데 생기셔서 주식 투자해서 100만 원이 안 생기신다 하더라도 국민연금 60만 원과 또 사모님하고 이렇게 잘 사실 수 있어. 어쨌든 생계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직장이 꼭 생기셨으면 좋겠고 주식 투자를 1,200만 원을 다 하시라고 하기에는 너무 절박해서 저 같으면 이 중에 한 반 정도는 그래도 비상금으로 또 아프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고 너무 잦은 매매보다는 좋은 주식이라고 판단되고 저희 3프로TV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런 주식은 좀 오랫동안 가지고 계시면 좋겠다. 이런 종목을 하나, 두 개 정도 고르셔서 그냥 없는 셈 치고 한 1, 2년 갖고 계시는 게 방법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 삼성전자, 포스코, 한전, 대한항공, 한화 이런 걸 하신 거 보니까 그런 소양은 충분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고 어쨌든 저희가 고명하신 전문가 분들께서 지도를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라고 쓰셨는데 이 자리에서 명쾌하게 이 주식을 사셔서 이렇게 매매하십시오라고 못 도와드리는 거를 정말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도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팔리시가 있어서 종목을 이렇게 추천드리거나 그러지 못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냥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간혹 그럴 경우가 있거든요. 소액을 어떻게 막 했습니다. 그냥 저를 주시면 제가 투자해서 근데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만은 그런 마음까지 생기는데 어쨌든 좋은 환경의 개선이 있으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나누는 걸로 저희의 조언을 좀 대신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본태성 진전증이라는 증세가 있으시대요. 네. 박사님. 네, 이 본태성 좀 익숙하지 않은 네, 저도 처음 들어보거든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 본태성 말고 그럼 뭐가 있냐 이제 우리가 이제 2차성이라는 얘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몸에 혈압을 오르는 호르몬이 어떤 이유로 과잉 생산돼서 혈압이 왔다. 그러면 이제 2차성 고혈압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보통 고혈압 우리가 얘기하는 게 이제 본태성, 말이 어려운데 영어로는 뭐 이센셜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찌 보면은 다른 뭐 명확한 다른 이유가 없어서 다행인 측면도 있지만 명확한 이유가 있는 거는 치료할 수도 있는 건데 그 원인을 하면 좀 본태성이란 얘기가 붙으면은 만성적으로 그 불편함을
가져셔야 되는 경우가 많고요. 이제 진전증이 떨리는 증상인데 이게 최근에 오신 게 아니라 좀 이전부터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열심히 일해주셔서 사실 이 오늘 사연은 뭐 좀 마음을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무슨 심리 솔루션을 드리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좀 저희들의 절대적인 좀 격려와 위로가 필요한 사연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말씀 주시지만 이런 와중에도 이렇게 커넥션, 연결을 위해 뭔가 사연을 보내주셨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게 하나의 예측 인자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상황에도 이렇게 보내실 수 있는 용기와 여유가 있는 분들이 어쨌든 계속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힘을 내서 긍정적인 마음과 힘을 내면 그래도 힘들긴 하지만 또 좋은 기회도 잡으실 수 있고 글쎄요. 잘 지내실 수 있어서 그럴 수 있는 좋은 에너지와 성향을 갖고 계신 분이란 생각이 들고요. 뭐 무조건 화이팅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이 사연에는 아마 가족 관계를 사모님만 이렇게 쓰셨는데 혹시 뭐 자녀분이 있으실 수도 있고요. 또 자녀분이 계신다면 그 자녀분이 정말 좋은 일들이 좀 많이 생겼으면 왜냐하면 확률적으로 아무래도 젊은 분들이 그렇게 변화할 가능성이 더 많으니까요. 어쨌든 63세니까 아직 뭐 한참이십니다. 그러니까 건강 잘 회복하시고요. 그리고 투자도 또 어떤 좋은 직업도 잘 변화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해 보겠습니다. 자, 2부의 두 번째 사연은요. 허니지 중에 한 분이 좀 소개를 해주십시오. 얘 너무 제가 다운 시켜버린 것 같네요. 그죠? 제목이 제 오지랖 때문에 고민입니다. 이렇게 오지랖. 안녕하세요. 친구 추천으로 3프로 구독하고 주식 대학 들으며 투자하고 있는 직장인 주린이입니다. 요즘 주식을 안 하는 사람이 없다고 느껴지는 게 이번 SKIT 공모주 청약을 제 주변에서는 한 명 빼고 다 했다는 것입니다. 다들 기도하고 있어요. 한 주만이라도 되게 해달라고. 당첨되면 100% 따상 갈 것 같은 분위기네요. 작년부터 사무실은 지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9시 전부터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업무 시작이냐고요? 나름 업무일 수도 있는데 9시 땡 하고 장 시작하면 여기저기서 탄식이 나옵니다. 오늘도 떨어졌네. 팔아야 하나? 땡땡 상 갔네. 들어가야 되나?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저는 3프로를 들으며 출근해서 그 종목이 왜 떨어졌고 그 종목이 상 간 이유는 정치 테마주의니 들어가지 말라고 훈수 두고 싶어서 고민입니다. 서로 투자하는 스타일이 달라서 제가 훈수 두면 안 되는데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죠. 그리고 3프로TV 구독하라고 추천 링크도 걸어줬는데 딱히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용히 있다가 3월에 상패 갈 수도 있는 관리 종목을 오늘 아침 페이지 2 뉴스 3 시간에 김프로님이 소개해 주셔서 캡처해서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혹시 있으면 조심하라고 그랬더니 반대로 상패 안 당하면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서 나랑 스타일이 다르구나 인정했습니다. 그나마 저랑 친한 동료분은 제가 공부하면서 주식하는 거 아니까 자기도 한 종목 사서 그냥 묻어두고 싶다고 하셔서 종목 추천해드렸어요. 다행히 이 종목 수익이 50% 이상 나서 좋아하셔서 다행입니다만 작년에 아파트 청약 넣었다가 다들 떨어지고 카카오 게임즈, 빅히트 등 대형 공모주 청약했다가 떨어지는 게 반복이다 보니 급등주, 테마주 등 한 방에 갈 만한 종목들 찾느라 바쁜 사무실 식구들입니다. 참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다고 저처럼 공부하자고 하니 제가 너무 오지랖던 것 같아서 고민입니다. 그들의 방식으로 진짜 대박이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귀머거리 6개월, 벙어리 6개월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야, 근데 이분은 진짜 정이 많은 분이네요. 네. 그 오지랖이라는 표현이 어떻게 보면 정이. 근데 제 주변에도 그런 분 꼭 있거든요. 별로 뭐 도움을 청하지도 않는데 계속 이렇게 어떠냐 이런 분들도 있는데 정이 많은 분이에요. 세 분 중에는 어떤 분이 제일 정이 많다고 세 분이 평가하세요? 정이 없나 봐. 저희 다 이렇게 많은데요. 네. 제가 조금 약간 챙기는 거를 많이 도맡아서 하는 스타일, 약간 어머니 같은 스타일. 그래요? 네. 좀 잔소리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제가. 허니 두 분은 이제 대체로 좀. 저도 이제 형들라서 모르겠는데 제 주변에도 동생들한테 드리면은 또 저도 정 많은 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막내라서 지금 잘 모르겠어요.
우리 김 센터장님은 정이 많으시죠? 정이요. 글쎄요. 윤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저 같은 우유부단한 스타일이죠. 대범하지 못해가지고 거절받는 거 두려워해서 정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스스로 꽁 안고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성격이라서 그래서 그냥 이것저것 드러내놓고 사는 게 참 정신적으로는 건강한 거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죠. 겉으로 보기엔 그렇지만 소심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윤 교수님은 진짜 다정다감의 거의 대명사신데. 이 어느 게 이제 제 원래 성격인지는 모르겠는데, 나름 목표는 까칠함을 지향하고 있긴 한데, 원래 까칠한 건지 까칠함을 훈련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향하는데도 잘 안 되시나 봐요. 네, 대부분 저한테 상담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오늘 사연처럼 따뜻하고 이 오지랖 문제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그래요? 그럼요. 이게 나는 이렇게 도와줬는데 잘 안 되고 속상하다 이런. 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는데. 이게 그래서 제가 오히려 제안 드리는 것도 그렇고 저 스스로한테도 연습하는데요. 일단 좋은 분입니다. 근데 좋은 분인데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은 나는 오지랖이라고 좀 표현했지만 사실 정이 있어서 좋은 정보나 뭔가 하여튼 이야기를 해준 건데 남의 이야기를 좀 듣기 싫어서 문제가 생기는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나는 내 마음대로 할까? 여기 오늘 사연에 나왔지만 두 번째는 나는 좋다고 생각해서 정보를 줬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고 정보까지는 아니어도 내 친구한테 이 친구를 소개해주면 좋겠는데 아주 단순한 거죠. 그래서 연결했는데 자꾸 만나서 안 좋은 경우도 있지만 자꾸 일정만 바뀌어도 괜히 나는 좋은 뜻을만 했는데 문제도 될 수 있고 해서 사실은 저는 오지랖이 이렇게 좀 넓은 고민을 가지신 분은 저처럼 좀 까칠함을 훈련하기를 까칠함을 훈련하는 거는 내가 누군가를 돕고 싶을 때 돕지 마시고요. 한 발짝 물러서서 혹시 내가 돕는 걸 싫어할 수도 있고 혹시 이게 잘못됐을 때 내 마음의 피해는 없는지 내 마음의 상처가 되면은 결국 다 관계도 안 좋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확실히 상대방도 도움되고 결국 내 마음도 최소한 기분이 좋을 수 있다 이런 확실한 것에만 좀 내 이 따뜻한 마음을 활용하시기를 저는 강력히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증권회사에 이제 오랫동안 근무하신 센터장님 입장에서는 이게 참 난감할 때 있죠. 특히 장이 확 올라갈 때는 동창회라든지 또 학부모 모임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사회에서 만난 분들 만나면 은근히 와서 센터장님 뭐 해야 돼요? 예? 근데 그거를 냉정하게 거절하면 참 사람 참 보면 그 정없다 이런 얘기를 하실 것 같고 또 말을 하자니 원칙을 어기고 그죠? 저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세요? 그 한 방에 안 돼서 제가 이렇게 월급쟁이 합니다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게 책임지지 못할 말은 진짜 원칙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이요. 결국은 투자라고 하는 거는 지식이나 정보가 필요하기도 한데 그건 한 절반, 운까지 포함해서 절반이고 나머지 절반은 그 돈의 성격, 여윳돈이냐 이런 애티튜드가 성과를 결정하는 거니까 이게 남에게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건 좀 제 생각에는 선의로 그럴 수도 있으나 저 또한 저의 실력을 잘 알기 때문에 책임지지 못할 일은 저도 잘 안 합니다. 얘기 안 해줍니다. 그게 그렇게 확실성의 세계가 저는 투자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사실 3%의 그 댓글 중에 3% 왜 필요한데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다고 그러고 어느 날은 또 올라간다는 사람 얘기 듣고 또 어느 날은 또 성장주가 좋다 그랬다가 어느 날은 그래서 제가 이게 핑계가 아니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어떤 종목이 올라갈 테니까 이걸 사시라 그래서 용케 한 서너 번 맞췄다라고 하면 다른 방송 보실 필요 없거든요. 그것만 하시면 되는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저도 30년 가까이 됐고 우리 센터장님도 25년 이상 되셨을 테니까 경험을 해보면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죠. 3프로 TV만 보시지 말고 다른 것도 많이 보시되 이런 거는 좀 피하시라고. 예를 들면 나는 뭘로 얼마 동안의 기간에 얼마를 벌었다. 이렇게 끝나는 거. 그리고 단원적으로 이걸 사시면 된다. 단원적으로 예를 들면 코인을 이렇게 하면 된다.
단원적으로 이 주식을 사면 된다. 부자 되는 방법이다. 이렇게 하는 그 유튜브 채널이나 뭐 팟캐스트나 뭐 공중파에는 그런 게 거의 없다고 봐야 될 테니까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 그때는 굉장히 그럴싸한데요. 아닙니다. 그거는 나쁜 오지랖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하시고 여러분들의 정말 제가 항상 말씀드린 투자의 근력이 생길 만한 그런 콘텐츠를 늘 여러분 주변에 좀 두시기를 그렇게 당부를 꼭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환경도 이게 결코 좋은 것 같지가 않아요. 뭐 이렇게 좋은 콘텐츠를 소비하면 계속 좋은 게 피드가 돼야 되는데 거기 뭐 이상한 것들이 따라 붙으니까 거의 그렇잖아요. 사람이 막 좋은 거 해서 딱 했는데 그 밑에 또 그럴싸한 제목에 나쁜 게 딱 들어오면은 또 보게 된단 말이에요. 네. 희석이 되고 나쁜 결정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되는데 그래서 그런 생태계를 어떻게 좀 바꿔볼까 3프로TV가 지금 고민하고 또 어떻게 여러분께 좀 좋은 그런 환경을 드릴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시도해보고 있는데 아마 멀지 않아서 그런 시도가 여러분들과 함께 해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뭔가 하고 있으니까요. 네, 저 이것도 오지랖이네요. 이건 아무 하란 적은 없는데. 자, 노래를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니지의 마지막 힐링송입니다. 어떤 노래죠? 이 마지막 곡은요 가장 최근에 나온 곡이고요. 신곡. 네. 그리고 제목은 이젠 놓으세요라는. 이젠 놓으세요? 예, 맞습니다. 이게 원래 그 배정규 시인님께서 이렇게 써주신 시고요. 손절하라는 얘기세요? 아닙니다. 전혀 그런 건 아니고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곡입니다. 예. 가사가 그냥 이럴 뿐입니다. 주식을 오래 하니까 모든 노래 제목과 가사가 딱 그렇게. 특히 이 노래가 또 더 그럴 수도 있겠네. 네, 지난번에 그 바비킴의 사랑 그놈을 청해 들었는데 딱 바꿔서 어떤 분이 올렸더라. 주식 그놈이라고. 이것도 약간 놓으세요가. 네. 노래명이 놓으세요? 예, 이젠 놓으세요. 이젠 놓으세요. 네, 그 사랑하는 분을 이제 놓으시라는 그런 말인데요. 남성 3인조 보컬이죠. 네, 허니지의 최신곡입니다. 이젠 놓으세요를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다간 줄 알았더니 아직도 저리도 웅크리고 무엇이 그리도 아쉬운지 찬바람 매섭게 날리네요. 가신 겨울 못내 서러워. 다간 줄 마음 왜 못 버리나요. 인연이 아닌 게지요. 마음에서 지우기가 그리도 아쉬운가 봐요. 그토록 아파하면서 왜 못 지우나요. 이제 그만 지나간 바람처럼 있기로 해요.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 이런 일 없었던 듯 그냥 잊으세요. 다른 주말 왜 못 버리나요. 인연이 아닌 게지요. 마음에서 지우기가 그리도 아쉬운가 봐요. 그토록 아파하면서 왜 못 지우나요. 이제 그만 지나간 바람처럼 있기로 해요.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 그 사랑 없었던 듯 그토록 아파하면서
감사합니다. 목을 막 긁으면서 그런 소리가 아니 근데 그 진짜 섹시하네요. 진짜 누구라고 다 꼬집어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임재범 그 음색이 좀 있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네, 한 2번 정도 들어본 것 같습니다. 네. 그러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임재범, 이승철, 이승기 이런 분위기. 아니 제가 막 갖다 붙이는 게 아니에요. 이게 들으면서 공부히 생각한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퀄리티는 오지랖이에요. 그런 바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슈퍼스타 K에 출연해서 그 이목을 집중시킨 다음에 그때부터 쭉 뜬 분도 있죠. 허니지도 당시에는 와 그때 막 칭찬받고 그럴 때 막 진짜 내가 이제 최고의 가수가 된 거야 그런 생각 하시죠? 네, 인생 끝난 줄 알았습니다. 끝났구나. 이제 됐다. 꽃길만 있겠구나. 되겠죠. 근데 진짜 그런 다음에 그러면 막 출연 요청도 오고 뭐 인터뷰 요청도 오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죠? 그러다가 그냥 딱 끊길 때가 있죠. 그럼요. 네. 그때 느낌이 어때요? 그때 자존감이 되게 많이 내려가요. 이렇게 좀 네. 밑으로. 그래가지고 한동안 친구도 안 만나고 한 1년 정도는 그래요? 거의 안 만난 적도 있어요. 왜냐면 주변 친구들은 이제 다 이제 너 가수잖아, 너 뭐 음원 많이 냈잖아, 네가 술 사, 뭐 사, 다 그런 식으로만 이제 보니까 색안경을 끼고 보니까 정작 제 얘기를 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예 차단을 하고 안 본 적이 한 1년 정도 있어요. 두 분도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으세요? 저희는 멘탈이 그렇게 약하지 않아서 저는 친구 잘 만나고 편집하시고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 약간 이승기 필이 난다고. 약간 그런 느낌. 이거 약간 예능감이 있다니까.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요거는 확실히 편집 안 될 것 같네. 너무 자연스럽다. 근데 이게 저는 투자가 진짜 시간을 쌓아가는 것 같아요. 자기 자산을 쌓아가면 이걸 뭐 복리해임 이렇게 하는데 워렌 버핏이라고 전 세계에서 주식으로 돈 아주 많이 번 분이 계신데 그 사람 재산의 90% 이상이 65세 이상이 벌었어요. 그러니까 야구 선수도 이 슬럼프도 있고 양준혁 선수 열심히 뛰잖아요. 그래서 막 내안타도 만들고 이러다 보면 이제 위대한 타자가 되는 것처럼 진짜 이 시간을 산다는 게 직업이나 투자나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잘 되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너무 뭐 훌륭한데. 그렇죠. 직장에서도 보면 어쩔 때 보면은 와 그럼요. 진짜 내 스타 세상- 플레이어들이 있어요. 직장에서도 보면 와 뭐 30대 짱짱하고 막. 맞아요. 근데 이제 뭐 사람을 두고 그런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명멸해 가죠. 명멸. 그럴 수도 있죠. 그 양반 어디 갔어? 뭐 이게 집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정말 꾸준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분들 그죠? 없으면 조직에서 뭔가 뭐 어떻게 된 거야? 없으니까 뭐 이게 잘 안 돌아가는 것 같아. 이런 분들도 있고 그죠? 근데 허니지 세 분은 아직 뭐 30대 그죠? 네. 30대 초중반이시니까 오늘 사연도 같이 읽어주시고 노래 선물도 저에게 해주셨는데 아마 여러분들의 빛나는 전성기가 2021년 그리고 2022년에 꼭 열리기를 확신하고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놓고 보니까 제 멘트 괜찮았네요. 저는 인하게 3% 합니다. 3% TV 상담소. 코로나 끝나시면 김프로 라이브라고 아예 음악 방송을. 아니 저 예고를 해드렸잖아요. 네? 김프로의 도화지라고. 저는 한다면 하는 사람입니다. 어떠셨어요, 교수님 오늘? 오늘 뭐 좀 뭉클해절 안타까운 사연도 많았고요. 저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뭐 또 이 3% 상담소이기 때문에 또 만날 수 있는 그렇죠. 사연들이 있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여러 세대별 또 근데 이게 또 투자와 관련된 그러면서 또 뭐 마음이나 관계 이런 게 연결된 사연들을 제 입장에 좀 새로운 스토리들이 많아서요. 저 개인적으로 또 제 직업상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구나. 젊은 분은 젊은 분대로 제 또래는 제 또래대로. 그래서 이게 참 인생이 힘들지만
그래도 뭐 아싸아싸, 으싸으싸, 화이팅. 네. 네. 오늘 사연이 좀 마음 짠한 사연이 좀 많았던 것 그러니까 같은데요. 특히 63세 어르신. 예. 네. 저는 시장에서 아직도 뭐 시장을 잘 모르지만 그래도 늘 사이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는 늘 진리인 것 같아요. 뭐 안 좋은 세상이나 좋은 세상이 오는 것도 있지만 굉장히 잘 나갈 것 같던 또 시절이 오더라도 그렇죠. 또 나쁜 사이클이 오는 거고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나쁠 때 정신줄 안 놓는 게 돈 버는 길인 것 같아요. 우리가 주식 투자의 기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자기 좀 그 투자나 뭐나 이런 것들 네. 정신 잘 차리고 포기하지 않고 시간을 잘 끈을 붙들고 있으면 살아만 있으면 누군가의 언젠가는 저는 기회가 온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상담하신 분들께도 좀 기회가 있을 것 같고 그런 기회들을 잘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쎄요. 뭐 인생에 어떻게 보면 큰 위기가 한 번에 올 수도 있고 또 그게 누적이 돼서 큰 위기가 될 수도 있는데 어르신들 말씀이 다 틀린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김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께서도 건강만 하면 된대 뭐 그런 말씀을 살아생전에 저에게 많이 말씀해 주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자, 3프로 상담소는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투자로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고민이 생기신 분들 그리고 정말로 막막한 현실 때문에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그런 분들에게 저희가 나름대로 따뜻한 위로를 해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사연 많이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전화 연결, 화상 연결로 상담을 진행하거나 실명을 공개하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부담 전혀 가지실 필요 없다는 점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시는 여러분들의 사연이 여러분들에게 도움될 뿐만 아니라 저희 140만 가까운 구독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똑같은 도움이 된다는 거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 3프로 상담소 공식 이메일 counsel@ebroadcast.co.kr로 보내주시면 채택될 확률이 훨씬 높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여러분, 봄의 절정,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 5월 이제 초순을 넘어서 중순으로 가고 있는데 이 황금 같은 봄을 만끽하시는 한 주가 되시길 바라겠고요. 또 오늘 특별히 어버이날인데 가족분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저는 뭔가 좀 그런 향기가 나요. 옛날에 그 삼성 SDI 향기가 자꾸 나요. 저는 뭐 방송에서는 이런 얘기 다른 데서는 안 했는데 상당히 주가가 진짜 굉장히 강력하게 상승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되게 좀 다크호스로 좀 보고 있어요. 오히려 삼성전자보다 훨씬 더 좀 드라마틱하지 않을까. 염블리 염승환 부장이 알려주는 4월 실적 시즌 이후 투자 전략과 탑픽 종목, 시장 전망과 주도 종목에서 만나보세요. 주식대학 봄학기 수강생 전원에게는 무료로 VOD 수강권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해주세요.